안녕하세요. 문자 I와 J 위에 있는 점에도 고유한 이름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몰랐어요. 키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르는 사물이 수천 가지가 있으니까 퀴즈로 풀어보세요. 어떤 사물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3개의 단어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그 단어를 맞히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위해 점수를 기록해두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마법의 단어 Q. 5글자지만 우리는 첫 글자만 읽죠. 하지만 모음 문자를 가리키는 특별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글자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1. Semantic Association 2. 애송 3. lemniscate 애송입니다. 다른 단어들은 무슨 뜻일까요? 나중에 맞춰보세요. 다음은 손톱 아래의 흰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아세요? 1. 레뉴얼 2. 펄리큐 3. 코니시오네 그리고 정답은 레뉴얼입니다. 다음은 우산의 금속 끝입니다. 아시겠어요? 1. 페듈 1. 필트럼 3. 옥토소프 페듈이 정답입니다. 우산은 최소 3000년 전의 물건입니다. 우산은 고대 중국과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창문에 있는 이 막대는 뭐라고 할까요? 그 단어를 맞히실 수 있나요? 1. 스커리 펀지 2. 글라벨라 3. 먼틴 먼틴입니다. 다음은 신발끈 끝에 있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 팁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1. 에글렛 2. 왬물 3. 그리포나지 에글렛이라고 해요. 바늘이라는 뜻의 프랑스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눈썹 사이의 공간을 가리키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1. 컬러멜라 나시 2. 글라벨라 3. 너들 정답은 글라벨라입니다. 사람이 10,000가지가 넘는 표정을 지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또한 진심에서 우러난 표정은 더 대칭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끔 위장에서 꼬르륵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을 아세요? 1. 보커블 2. 웸블 3. 다이세니아 이를 웸블이라고 해요. 그런데 인간은 실제로 위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물론 식단을 조절하고 소량씩 자주 먹어야 하지만 가능해요. 다음은 포크의 갈래입니다. 포크의 갈래를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 번들스 2. 필트럼스 3. 타인스 타인스라고 불립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포크를 식기로 사용하기 시작한 최초의 국가예요. 16세기의 일이죠. 프랑스 사람들도 불과 100년 후에 포크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 기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옥토소프 2. 오벨러스 3. 페트리처 옥토소프라고 합니다. 이 기호는 1960년대에 통신업계에서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기호예요. 눈을 감고 손으로 눈을 눌러본 적이 있다면 그럴 때 보이는 불빛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불빛에도 이름이 있어요. 맞춰보실래요?
1. 포스펜스 2. 펄리큐스 3. lemniscate. 이를 포스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불빛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어둠 속에서도 눈이 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빛을 모방하는 매우 약한 내부 신호를 생성하죠. 피자 상자 가운데에 있는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이에요. 상자 뚜껑이 피자에 닿지 않도록 하는 데 사용돼요. 하지만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1. 페트리처 2. 그리포나지 3. 텐트. 텐트라고 해요. 콧구멍 사이의 공간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1. 피인 2. 컬러멜라 나시 3. 포셰트. 컬러멜라 나시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우세한 콧구멍이 하나씩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어떤 노래에는 나나나 또는 랄랄라 하는 가사가 있는데 존재하지만 별 의미가 없죠. 이런 가사를 뭐라고 할까요? 1. 포커블스 2. 콜리워블스 3. 니블링스. 쉬워요. 포커블스라고 해요. 다음 단어는 물음표와 느낌표의 조합에 대한 이름이에요. 1. 크레플런스 2. 인터로뱅 3. 시멘틱 세시에이션. 인터로뱅이라고 해요. 이 단어는 다른 두 단어를 결합한 단어예요. 인터로는 인테로거티브 포인트라고 하는 물음표에서 유래했으며 뱅은 느낌표를 의미합니다. 망치에 두드리는 면의 반대편을 뭐라고 부를까요? 1. 피인 2. 라스케타 3. 필트럼. 이를 피인이라고 해요. 금속 핀의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는 데 사용돼요. 엄지와 집게손가락 사이의 공간을 뭐라고 할까요? 1. 필트럼 2. 라스케타 3. 펄리큐. 정답은 펄리큐입니다. 손목 안쪽에 있는 선을 뭐라고 할까요? 1. 라스케타 2. 오벨루스 3. 프루쉐트. 이를 라스케타라고 합니다. 참고로 손바닥은 태닝할 수 없습니다. 무한대 기호를 아세요? 팔을 옆으로 뉘어놓은 거요. 고유한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오벨루스 2. 렘니스케이트 3. 페트리처. 렘니스케이트라고 하는데 1655년에 발명되었어요. 읽을 수 없는 손글씨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맞춰보시겠어요? 1. 그리포나지 2. 콜리워블 3. 플로엠 번들. 이를 그리포나지라고 합니다. 맞히셨나요? 자, 다음은 나눗셈 기호입니다. 그 이름을 아시나요? 1. 오벨루스 2. 필트룸 3. 에송. 오벨루스를 선택하셨다면 맞습니다. 마른 땅에 비가 내릴 때 나는 향기를 묘사하는 단어도 있어요. 여러분의 선택은요? 1. 다이세니아 2. 페트리처 3. 페듈.
이를 페트리처라고 해요. 또한 빗방울은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는 것과 같은 모양이 아니에요. 햄버거 빵에 더 가까워요. 처음에는 구형입니다. 하지만 공기의 압력으로 인해 바닥이 납작해져요.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침대에서 나올 수 없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모두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매일 아침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어가 있어요. 이 증상을 뭐라고 부를까요? 1. 시멘틱 세시에이션 2. 크레퓰런스 3. 다이세니아. 다이세니아입니다. 다음 문제는 과식 또는 과음을 해서 몸이 아플 때입니다. 이를 표현하는 멋진 단어는 무엇일까요? 1. 크레퓰런스 2. 컬리 워블스 3. 웸블. 크레퓰런스입니다. 코와 윗입술 중앙 사이에 있는 인중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 필트럼 2. 글라벨라 3. 에그렛. 이를 필트럼이라고 해요. 글라벨라는 눈썹 사이의 공간이고 에그렛은 신발끈의 끝부분이죠. 긴장해서 속이 울렁거리는 걸 뭐라고 할까요? 1. 몬데그린 2. 시멘틱 세시에이션 3. 콜리 워블스. 이 감각을 가리키는 단어는 콜리 워블스입니다. 형제 자매를 시블링이라고 부릅니다. 한 명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성별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에 쓰죠. 여자 조카나 남자 조카 모두를 가리키는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1. 너들 2. 니블링 3. 먼틴. 이건 너무 쉽네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바나나 껍질을 벗기다 보면 흰 끈처럼 생긴 게 있어서 떼어내는 경우가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1. 플로엠 번들 2. 몬데그린 3. 스커리 펀지. 이를 플로엠 번들이라고 해요. 식물을 통해 물과 영양분을 운반하여 식물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줘요. 어떤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된 적이 있나요? 이 현상을 가리키는 이름은 뭘까요? 1. 보커블스 2. 라이노틸렉소마니아 3. 시멘틱 세시에이션. 시멘틱 세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조차도 그 원인을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해요. 눈앞에 있는 삼각형 모양을 뭐라고 할까요? 1. 페듈 2. 캐런클 3. 스쿱. 캐런클입니다. 땀샘을 덮고 있는 피부 조각이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커피잔을 감싸고 있는 종이 슬리브예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자프 2. 몬데그린 3. 어프리시티. 자프입니다.